균 중에 방사능을 대사 과정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그쵸? 그거죠. 네, 아. 대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멜라닌을 되게 활용해 쓰잖아요. 우리도 피부 멜라닌 색소 같은 걸로 자외선 막듯이 그러면 얘는 멜라닌이 아주 풍부한 시커먼 벌레가 돼야겠네요. 밖에는 먹이가 없잖아요. 얘들은 흙을 먹어서 대사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면 약간 지렁이 같은 애는 어때요? 지렁이가 왜 흙을 그쵸. 먹고 흙 안에 미네랄을 소화해서 그쵸. 이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지렁이도 생각해볼게요. 아예 지렁이. 그냥 지렁이. 순간 그러니까 지렁이 게다가 딱 현타가 온 게 우리 곤충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렁이를 하고 있지? 어. 지렁이는 환영동물인데? 우주적 상상을 그림으로 시각화해보는 팩트체크 드로잉 토크쇼 잭스페이스 집단지성입니다. 곤충이 달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항상 그런 상상을 해요. 늙어 죽기 전에 언젠가 우주 달이든 화성이든 어디든 생명체가 발견됐다라는 뉴스를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와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DNA를 쓰나? 탄소 기반일까? 과연 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생명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달에 곤충 살까 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일단 그 극심한 온도차, 엄청난 방사선을 버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구조물의 벌레 생각했다가요. 아예 생각을 바꿔서 땅 아래에 사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지구 역사에서도 수많은 막 나무 위에 살다가 한번 대멸종 싹 일어나면은 땅 속에 있는 애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다시 올라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달도 만약에 있다면 땅 파는 게 가장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토양 생물을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누구로부터 진화했냐 했을 때 곤충 중에 가장 성공적인 4개가 있어요. 딱정벌레, 벌, 나비, 파리. 파리가 그나마 거기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모델 생물이니까 인간에 의해서 막 방사선수 쪼이고 뭐 유전자 편집해가지고 뭐 여기 달이 나오고 막 뭔가 괴물 유전 변이에 노출돼 있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달에서도 아마 그걸 할 거고 그러다가 탈출한 애들이 달에 적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파리로부터 불파는 생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망상으로 그렸는데요. 일단 땅 파는 곤충들은 다리가 땅 파는 걸로 발달돼 있어요. 땅강아지가 제일 유명하죠. 네. 땅강아지 귀뚜라미거든요. 결국 땅 파면 그렇게 돼요. 이제 땅을 파면서 다니다 보니까는 어두우니까 눈은 아마 좀 작아지지 않을까. 파리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눈 퇴화해서 완전 없는 애들. 그리고 몸통도 길어지고. 몸통은 왜 길어져요? 불판 애들은 다 긴 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날개는 당연히 필요 없을 거니까. 그리고 파리는 기본적으로 액체를 핥는 입을 갖고 있거든요. 땅을 파면서 어딘가 달 안속 깊숙이 있는 물을 쪽쪽 빨아먹으며 살지 않을까. 크기는 되게 작아야 돼요. 3mm 정도? 너무 크면 생존이 어렵겠죠. 그래서 학명까지 지었습니다. 땅 파는 달의 초파리. 그래서 루나 드로소필라 포솔라고 한번 멋있게 지어봤습니다. 왠지 학명이 있으면 그럴듯해. 그럼 이 초파리는 결국엔 땅속에 살아야 된다면 우리 1편에서 얘기했던 레골리스에 적응한 그런 형태의 진화를 거쳤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물을 먹어야 될까요, 꼭? 사실 물을 진짜 안 먹어도 돼요. 달에 적응한 애들이면 정말 물을 일생에 한두 번 마시는 걸로 충분한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마도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온도도 중요하지만 기압도 중요하거든요. 물의 삼중점이 거의 진공 근처에 가면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다 그냥 기체로 기화돼 버리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좀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멀리까지 보내면 앞에가 막 드릴처럼 막 돌아가는 바구니 같은 경우에 딱딱한 열매를 뚫기 위해서 꼭꼭 자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거 좋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한번 개조를 해보자면 앞다리를 탁 모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물은 의외로 비대칭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다리랑 뒷다리로 막 턴을 해야겠죠? 문은 무조건 작아야 될 것 같고요. 더듬이도 사실 항상 땅 속에 드는 애는 별로 없더라고요. 털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 털로 다 그 물을 감지해야죠. 이거 되게 창의적인데요? 지구에 또 이런 생물이 없으니까 되게 극한 환경에서 적응한 이상한 예시 같기도 하고요. 얘는 이름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앞다리가 드릴로 변형됐잖아요. 드릴 브라키오. 얘네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될 텐데 아마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자연 상태에서 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달의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영구 음영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PSR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1년 365일 수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태양빛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음이 한번 과거에 있었으면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다누리 탐사선에 탑재되어 있는 섀도우 캠, 영구 음영 지역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그런 지역에 얼음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만약에 생물이 존재하면 그 지역에 살지 않을까.
지금 이제 백스페이스 우주덕후 분들께서도 이제 제 그림을 보시고 이제 의견을 주실 건데요. 아스트로파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덕후 아스트로파지입니다. 제 곤충 그림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귀여운 땅강아지가 나와서 저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곤충이 달 지하에서 생존하려면 그 먹이를 얻기가 힘든 곳이니까 활동량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아. 제 생각에는 아마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몸 전체가 아주 납작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사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화해요? 형태로 보이는 건 딱히 없고 추운 데 살죠. 체온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어. 생각했으면 좋겠는 뭐 네. 털이 많거나 아니면 그쵸. 털 많으면 여러 좋겠네. 겹으로 좀 내피 구조를 가져서 내부열을 오래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오. 그 방사선이랑 냉각을 동시에 막는 기능성 구조처럼 좀 보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적이신데? 네,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이나 방사선 차폐가 중요하니까 인간이 만든 우주복이나 구조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겹의 차폐막이 되어 있고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 겹인 경우에는 그게 단락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우주복은 이제 여러 겹의 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흔히 MLI라고 하는데 네. 은색으로 이렇게 덮은 얇은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MLI거든요. 우주용 열차폐 재료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바로 생각나고 그 말씀 들으니까 균 중에 방사능을 대사 과정에 쓰는 애들이 있어요. 페르노빌에서 페르노빌에서. 발견된 그쵸. 그거죠. 네, 아. 대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멜라닌을 되게 활용해 쓰잖아요. 우리도 피부 멜라닌 색소 같은 걸로 자외선 막듯이 그러면 얘는 멜라닌이 아주 풍부한 시커먼 벌레가 돼야겠네요. 곤충들이나 생물계에는 공생이나 기생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기가 막히겠죠. 방사선 대사하는 균이 대사하면서 대사 산물이 얘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죠. 아, 그렇죠. 밖에는 먹이가 없잖아요. 얘들은 흙을 먹어서 대사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면 약간 지렁이 같은 애는 어때요? 지렁이가 아, 왜 흙을 그쵸. 먹고 흙 안에 미네랄을 소화해서 그쵸. 이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지렁이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아예 지렁이. 그냥 지렁이. 순간 그러니까 지렁이 그에다가 딱 현타가 온 게 우리 곤충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렁이를 하고 있지? 어. 지렁이는 환영동물인데? 근데 애벌레 상태로만 지내는 곤충들이 있어요. 페도제네시스라고 애벌레 상태에서 그냥 암컷이 혼자 클론을 낳아요. 그럼 수컷이 왜 필요해요? 수컷은 거의 없어요. 자다가 죽어요, 심지어. 흔적 기간이라 얘기해요, 걔네들은.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는 우주에서 짝짓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클론 생산을 하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우주에 적응한 생물들 궁극의 ISRU인 거죠. 현장에서 자원을 그대로 사용해서 계속 생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네. 근데 갑자기 지렁이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결국 생물의 가장 효율적인 모양이 아닐지.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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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물이 엄청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은 대부분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중점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압력이 낮은 달에서는 바로 승화가 발생하니까 액체로 존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파리의 핥는 입으로는 물을 섭취하는 게 매우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입자를 빼서 먹을 수 있는 턱이 있는 구조로 그려지면 어떨까. 결국 지렁이. 근데 여기서 턱만 그걸로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달에 토끼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고요의 바다. 그 바다가 이제 진짜 바다는 아닌 거죠. 달의 바다는 용암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름달 봤을 때 어둡게 나오는 지역, 그걸 이제 달의 바다라고 부르고 과거에는 실제로 거기에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둡게 보이고 나머지는 솟아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다가 있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다. 달의 바다는 그냥 돌이다 하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죠. 과학이 낭만을 부수는군요. 그리고 바다에 이제 일메나이트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아. 활용하는 형태로 곤충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되게 종합적으로 씹는 입이고 일메나이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몸이 멜라닌으로 시커멓게 되어서 방사선을 대비한다. 그리고 표면에 공생균도 있어가지고 상리공생적인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됐네요. 항상 생물에서 가장 뭐가 빠르냐 했을 때 치타의 달리기 외에 낙하속도 막 400 얘기하지만은 곤충에 두 개 더 있습니다. 더 빠른 게. 하나는 덧개미가 이거 다치는 속도랑 흰개미 중에 턱이 되게 비대칭으로 꼬여가지고 이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도 내고 실제로 이걸로 펀치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돌을 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것 같아요. 드릴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깰 땐 빵! 빵! 그리고 그 곤충들 보면은 정말 딱딱해야 될 부분 있죠. 금속성 물질을 많이 넣거든요. 그 날 부분이 시커매요. 여기에만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도 역시 공생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실제 드릴 같은 구조는 생명체 몸에 달려있기가 어렵기는 하잖아요. 초음파 커터처럼 약간 떨면서 하면은 부술 수 있지 않을까. 물질들은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크기의 금속이나 질량이 정해지면 걔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진동하는 파장이 있어요. 앞에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을 얘가 알아서 맞추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네. 저 곤충이 소리도 울리게 되는지. 이게 근데 궁극적으로는 소리를 만든다는 거는 신호를 만드는 거고 결국엔 소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귀는 필요 없죠. 왜냐면은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공기로 전달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매질통에 전달되겠죠? 근데 땅 파는 애들 막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걔네들은 귀 없이 온몸에 털로 다 들어요. 결국엔 그 진동은 공기에 전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는 털만 있어서는 소리 전파는 안 된다. 그렇다면 땅이 울리는 걸 들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굴착 곤충은 돌을 깨기 때문에 그 신호가 여러 종이 있다면 얘는 탁탁탁탁탁 치고 얘는 딱딱딱딱 치면은 암수가 서로 다른 종을 구분하면서 찾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땅속에서만 살기도 하고 뭐 대기나 약간 중력 같은 거 고려했을 때 날개가 퇴화하는 게 뭔가 맞는 방향 같긴 하잖아요. 근데 날개가 또 표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연 방열판처럼 이용이 되면서 추울 때는 이제 태양열을 모으고 뜨거울 때는 또 열을 방출하는 역할 같은 걸 하면서 온도 조절 기반으로 바뀌는 그런 진화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땅 속에 있는데 태양을 볼 이유가 있어요? 나와야죠. 나오면 기압 문제가 있어가지고 날개를 약간 인공위성 패널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긴 했는데. 솔라 패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솔라 패널 먹이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런 그러네요.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악이 그렇게 과학성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 패널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곤충 중에 집게벌레라고 있거든요. 날개가 진짜 제임스 웹 수준이에요. 동물 중에 바다에 사는 개미수 달팽이들이 조류 먹으면서 엽록체를 지 몸에 갖고 있으면서 과학성을 하거든요. 동물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곤충이 그걸 한다면 그 날개에 엽록체들 흡수해가지고 쫙 폈다가 들어가고 돌 틈에 숨어서 날개만 쫙 삐져나오게. 너무 뜨거우니까. 마치 조개처럼. 와, 그러면 이제 우주인이 가서 보면 땅에 조그만 것들이 막 솟아 있는 거네. 그렇죠. 네, 제임스 웹님 여러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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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초파리에서 진화한 애 하나, 딱정벌레에서 진화한 브라키오 드릴, 그리고 또 하나가 지렁이 같은 애, 이렇게 세 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지렁이류가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걔는 멋이 없어. 뭔가 제일 멋있고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딱정벌레류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최종 형태를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드릴같이 발달된 비대칭적인 앞다리로 땅을 파고요. 그러기 위해서 금속 광물로 경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몸을 비트는 방식으로 짧고 튼튼하게 태화된 가운데 다리랑 뒷다리가 몸을 회전시킨다. 털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방사선 착폐도 되고 체온 조절도 하지만 서로 딱딱딱 하면서 소리를 내가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굴착하는 소리랑 함께 그 패턴을 보면서 암수를 찾고, 그리고 날개가 이제 접혀있는데 전기가 되면 엽록소를 취득한 날개를 펼쳐서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일메나이트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고 레골리스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원을 습득하는 그런 형태의 생물인 것 같아요. 정말 최종 진화. 진짜 창의력은 좋네요. 네. 만약에 이런 생물을 발견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드릴이죠. 드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명을 정한다면 드릴과 관련된 어떤 학명을 정하지 않을까요? 그냥 누나 드릴로 하죠. 근데 광합성도 하잖아요. 솔라? 멋있네요. 처음에는 생물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화적, 영화적 상상력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달 환경이 너무나 극한 환경이고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생물이 사는 거는 저는 아직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물 전문가와 달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집단지성이 보여. 그렇죠. 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게 달 곤충을 상상을 처음 해봤거든요. 달이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 근데 가끔 생물들이 이상한 걸 하잖아요. 감탄할 정도로 와, 자기장을 본다고? 막 이런 것처럼 해서 그 감까지 끌어넣어서 지구의 곤충을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신기한 형태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기발한 우주적 상상과 꼼꼼한 팩트체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집단지성 다음 편도 집단지성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